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죠. 제3장 정적 및 동적 분석, 02 제어 흐름 분석, 이 발췌본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 보면서 제어 흐름 분석, 이게 도대체 뭐고, 이게 왜 중요한 건지 같이 파헤쳐 보려고요. 좋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프로그램 실행 순서 있잖아요. 그 흐름을 단계별로 분석하는 그런 정적 기법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구조만 보고 분석하는 거죠. 흥미로운 게 이걸로 잘 안 보이는 문제들, 뭐 예를 들어 루프가 좀 이상하게 짜였다거나 아예 실행 안 되는 코드 같은 거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숨어있는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제어 흐름 분석은 보통 제어 흐름 그래프 이걸 많이 써요. 프로그램 로직을 눈으로 보기 쉽게 표현한 거죠. 아, 그래프로요? 네, 근데 요즘 프로그램들이 워낙 복잡하니까 자동화된 분석 도구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렇군요. 도구를 쓰는군요. 그 그래프 분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딱 집어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결국 코드 돌려보기 전에 미리 아는 게 중요한 거겠죠. 맞아요. 미리 잡는 게 핵심이죠. 발견 가능한 것들이 꽤 있는데요. 예를 들면 루프 진입점이 막 2개 이상이라거나 아니면 영원히 안 끝나는 무한 루프, 이런 잘못된 반복 구조요. 아, 무알로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언어에서는 함수 호출 대상이 좀 불분명하다거나 아니면 연산 순서가 막 뒤바뀐 오류 같은 것도 잡아내고요. 연산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완전 달라지겠네요. 네, 심각한 오류로 이어질 수 있죠. 또 중요한 게 그 도달할 수 없는 코드,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실행될 리가 없는 코드가 있거든요. 네네, 들어봤어요. 죽은 코드라고도 하죠. 맞아요. 데드 코드, 그리고 정의는 해놨는데 아무 데서도 안 부르는 함수 같은 거,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도 찾아냅니다. 그런 코드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실수인가요?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 과정에서 코드를 수정하다가 남은 흔적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당신이 매일 쓰는 소프트웨어나 개발 프로젝트에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 예상 못한 버그의 원인이 되거나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정말 골치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도달할 수 없는 코드 같은 건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셈이니까요. 아, 근데 자료에서 순환 복잡도라는 말도 나오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왜 계산하는 거죠? 아, 순환 복잡도? 네, 그건 제어 흐름 그래프에서 서로 독립적인 실행 경로가 몇 개냐, 이걸 세는 거예요. 양의 정수로 나오고요. 독립적인 경로요? 네, 쉽게 말해서 코드 조각이나 어떤 기능 단위, 컴포넌트가 논리적으로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그걸 숫자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복잡함을 숫자로 잰다. 그럼 그 토마스 맥케이브 이론이랑 연결되던데 이 복잡도 숫자가 높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맥케이브 이론이 중요하죠. 단순히 복잡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복잡도가 높을수록 유지보수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잠재적인 결함, 그러니까 버그가 숨어있을 확률도 같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아, 복잡하면 버그도 많을 수 있다. 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이 순환 복잡도 수치랑 실제 발견되는 소프트웨어 결함수 사이에 꽤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고 나와요.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높은 복잡도는 단순히 코드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코드를 이해하고 고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될 거라는 뭐랄까 미래 비용이 커진다는 신호 같은 거죠. 미래 비용 증가 신호라. 와, 이거 되게 실질적인 이야기네요. 그럼 그 신호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만약 어떤 컴포넌트를 분석했는데 순환 복잡도가 기준치보다 아주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리팩토링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리팩토링이요? 코드 구조를 개선하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대한 컴포넌트 하나를 기능별로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여러 개로 쪼개는 거죠. 이렇게 구조를 바꾸면 코드가 훨씬 읽기 좋아지고 테스트하기도 쉬워져요. 결국엔 소프트웨어 전체 품질이나 유지보수성이 좋아지는 아주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복잡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네요. 자, 그래서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제어 흐름 분석은 그래프를 쓰는 정적 분석 기법이고요. 코드 구조의 문제점을 찾고
순환 복잡도로 그 복잡성을 재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복잡도는 잠재적 결함이나 앞으로의 유지보수 부담과 관련이 깊고 그래서 리팩토링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거네요. 개발자들이 코드를 짤 때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 기법으로 미리 코드의 복잡성을 재보고 관리한다는 거죠. 그렇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더 큰 문제를 미리 막는 거고요. 단순 버그 잡는 걸 넘어서 장기적으로 더 튼튼하고 관리하기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복잡성이 결함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좀 재밌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인가요? 이런 복잡성 분석이나 관리 원리가 과연 소프트웨어 코드에만 해당될까 하는 거죠. 당신이 일상에서 만나는 다른 종류의 복잡한 것들, 뭐 프로세스라든지 시스템, 아니면 어떤 주장 같은 걸 이해하고 개선하는데도 혹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다른 영역에도요? 네, 어떤 대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서 불필요하게 얽힌 복잡성을 좀 걷어내고 단순화하는 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분야는 또 없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